안녕하세요. 구해즈 빌딩 A팀장 시공조의 김지한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공사 문의도 많고 공사 진행하는 것도 많은 지역이에요. 어딜까요, 대표님? 여기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그냥 팔까 말까 엄청 고민하시다가 맞아요. 신축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된 에피소드인지 저희가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일단은 이 위치랑 상권부터 네. 한번 알아볼게요. 2호선 수인 분당선 선릉역 도보 2분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고요. 바로 옆에 대치동 진선여고 진선여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성초등학교가 있고요. 주변에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파트, 빌라,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현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뒤에 현장인데요. 멸실을 저희가 직접 했고 네. 바로 장비 잡아서 좀 공사를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지 면적은 83.37평, 건축 면적은 49.91평, 연면적은 189.25평, 지하 1개층에 지상 3개층인데 반지하 정도였고요. 건폐율은 59.87%, 용적률은 172.9%, 빨간 벽돌의 전형적인 다가구 네. 주택이었습니다. 워낙 내력벽이 많은 상황 속에서 건물이 용적률 건폐율을 예전에 많이 못 찾은 상황, 또 증축을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리모델링 해도 좀 극복되기 어려운 케이스라서 신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세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이번에 건물에 대출이 전혀 없는 상황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신축만 대출로 하시자. 전체 가치에 비하면 대출 비율이 20% 30%가 안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방향성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에 수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난 지금 평생껏 빚 없이 살아와서 빚 있는 거 너무 무섭다. 네. 막 이러셨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신축은 자제분들의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제분들이 건물을 일으키십니다. 어머님 빚 아니고요. 네. 자제분들의 빚입니다. 아, 상속과 증여를 제외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가 안 돼요. 그 모든 거를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결과는 간단명료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적게 납고 슬기롭게 절세하면서 상속, 증여하면서 건물 일으키려면 힘들고 복잡하지만 네. 해야 되고 스스로 하시기에는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걸까요? 멸실을 완료했고요. 철거의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3층 이상의 건물은요, 해체 심의를 받아요. 해체 계획서 작성하고 제출해서 해체 심의 받고 해체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또 완료 신고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행정적인 절차고요. 건축주님한테 멸실을 하는데 구조 진단을 해야 된다,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어차피 없앨 건물 뭘 보강을 하려고 안전 진단을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철거는 옥탑 지붕, 보호 슬라브 위에서부터 밑으로 포크레인이 옥상에 딱 올라갑니다. 부셔가면서 밑으로 포크레인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올렸는데 무너지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하고 구조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멸실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는 신축이 들어가요. 지하를 건물 테두리에 바짝 붙여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지하 구조물을 드러냅니다. 그냥 드러내면은 건물이 좀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변 건물이 저희 쪽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흙막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흙을 퍼내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하의 구조물도 같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기존의 건물은 완전 멸실이 되는 겁니다. 네. 건물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부시면 되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옛날에 건축 행위를 하셨던 분들은 신축 도면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지금 신축 행위들은 기존의 건물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좀 번거로운 과정들을 잘 모르세요. 복잡해지고 체계화된 안전 시스템 속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건물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은 83.37평, 건축 면적은 41.46평, 연면적은 257.11평, 층수는 지하 1층, 이야. 지상 7개 층에서 총 8개 층, 건폐율은 49.74%, 용적률은 238.45%. 이제 외관 디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디자인적으로 개방감은 느껴지는데 안에 노골적으로 안 보이는 창문 프레임이 정직하게 보이면 네. 개방감이 좀 덜 느껴져요. 그래서 창문 프레임들을 좀 히든 타입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사이즈는 좀 작게 해도 네. 프레임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개방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좀 디테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선 제한을 전면에서 받지만 사선 제한을 좀 안 받아 보이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속된 말을 쓰자면 후카시가 적용이 돼서요. 네. 7층까지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형태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주차가 3대, 네. 4대 좀 가까스로 됐었어요. 주차 한 대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정 주차 대수는 6대, 실질 주차 대수는 8대 이상 넉넉하게 주차를 갖춰지는 건물이 됩니다. 이제
입구랑 내부가 어떤 식으로 될지 좀 궁금한데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요, 좌측으로 네.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실, 네. 코어가 집중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선 제한을 오른쪽에서 받아요. 제일 높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넣었고요. 오른쪽으로는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들어가는 전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썬큰을 만들었습니다. 전면에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썬큰을 잘 해놓으면 지하의 영업장이 바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도로에서 보이는 게 좋은데 전면에 폭이 좁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면에 폭이 널찍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까요? 계단실과 네. 엘리베이터 홀을 그리고 화장실을 굉장히 고급지게 할 거예요. 사무실이든 학원이든 들어올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니까 전용 공간은 뭐 과하게는 안 할 거예요. 네. 다만 세입자가 구경하러 왔을 때 기분 좋을 수 있게 시원시원하게 공사를 해놓을 겁니다. 깔끔하게. 그 오피스랑 네. 학원이랑 네. 좀 비슷할까요? 그 내부 조건이? 학원은 무조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니까 좀 더 심플해도 되고요. 오피스는 세입자들이 책상 배치만 해도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대치동은 학원이 단가가 제일 좋기 때문에 대치동에 공사를 사업을 하실 때는요, 이 학원을 받으려면 가운데에 기둥이 있으면 안 돼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공사 기간은 앞으로 10개월 내지는 12개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나 나왔을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설계 인허가, 멸실 비용, 그리고 필로티어고, 썬크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상층부의 테라스 이 면적까지 포함되면 300평이 훌쩍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를 하시는 게 사업이 총 비용이 궁금해들 하시는 거잖아요. 시공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요, 자꾸 축소해서 답변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비싸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시공 전문가한테는 시공비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연면적 기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 누군가는 서비스 면적을 다 포함해서 800원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분은 저분이 800을 불렀으니까 저분이랑 일단 일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건물 없애고요, 심의 받고요, 인허가 받고 각종 세금, 인입비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납득시켜야 정직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저희 이사님 모시고 밸류업 된 이후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으로 좀 나와봤는데 일단 이 주변 시세가 좀 어떤가요, 이사님? 네, 최근 건물 주변 거래 시세를 보면은 한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어요. 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풀려가지고 대치동 매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예상 임대료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보증금 한 5억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한 4,500만 원 예상을 해봤어요. 각 층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1층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맞춰질 것 같고요. 2층, 3층은 각 한 750만 원 정도, 4층은 550만 원, 5층, 6층은 각각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7층은 300만 원, 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주변에 임대 시세가 구축 기준으로 18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형성돼 있고,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2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한 임대료는 구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 구성 어떤 거 좀 생각하실까요? 너무 입지가 좋고 목자 메인 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좀 F&B 안 넣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뭐 학원도 좋지만 상층부는 사무실 임차, 저층부는 좀 F&B 넣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 신축 후에 시세 차익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유지를 했다 했을 때 평당 2억 네. 3천 정도의 매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매매가가 한 180억 이상입니다. 기존 건물을 계속 보유하셨기 때문에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예상할 수 없어서 저희가 30억으로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매각을 한 180억에 하신다. 필요 경비를 공사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로 잡아봤을 때 네. 거의 양도 차익이 120억입니다. 법인으로 이제 건물을 올리시기 때문에 22억 정도가 법인세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억 가량 순수익을 남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2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서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또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금종률 건폐 막 혜택홍보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월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네.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네. 거고 네.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망하기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세우고 나서 법인 하느냐, 양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참고하실 영상도 저희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또 완공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